이 이야기는 역사의 어두운 심연 속에 묻혀버린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비밀을 파헤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련히 사라진 나치 신부들, 그 중에서도 먼 동방의 땅, 조선에서 온 여성들의 잊혀진 운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토록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나치즘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대한민국 어느 기록 보관소의 낡은 문서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장막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시작됩니다. 천진난만한 꿈을 꾸던 여대생 서연은 낭만적인 파리 유학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그늘 아래 조선인의 삶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일본 총독부와 연이 닿아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며 당시 일본과 동맹관계였던 독일로 서연을 유학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서연은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합니다. 유럽의 세련된 문화와 예술에 매료되면서도 나치 정권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도시의 이면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새로운 만남을 가집니다. 서연은 우연히 독일 외교관인 한스 슈미트를 만납니다. 지적이고 매력적인 한스는 동양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서연은 그의 친절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한스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당시 이국 땅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에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한스가 훌륭한 유럽인으로 비쳤고 그들의 결혼은 곧 성사됩니다. 하지만 당시 서연의 친구였던 지아는 서연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내부에 퍼지고 있는 전체주의의 광기를 직감적으로 느꼈고 그 결혼이 서연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지아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행복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으며 독일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한스는 나치 정부의 핵심 인사로 빠르게 승진했고 서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유학생이 아닌 나치 고위 간부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베를린의 화려한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소외감과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독일인들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때로는 은밀한 경멸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한스는 겉으로는 다상했지만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보며 점차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꿈 같던 결혼 생활은 서서히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가속화되었고 그녀의 고향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독일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현실과 고향의 비극 사이에서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조선 여성의 이야기가 교차합니다. 광주 출신의 간호사 민지입니다. 그녀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만주에 있는 일본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독일군 장교가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일본군과 동맹관계였던 독일군의 부상자들은 종종 만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그를 정성껏 간호했고 그 장교는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교의 이름은 라이너였습니다. 민지는 라이너를 통해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고 억압받던 자신의 삶과는 다른 자유로운 유럽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게 됩니다. 라이너는 민지에게 독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독립운동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현실과 라이너가 제시한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라이너의 손을 잡고 독일로 향합니다. 그녀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라이너와 결혼했고 나치 독일의 품에 안긴 또 다른 조선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치 독일과 엮이게 된 것입니다.
민지는 전쟁 중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녀는 순진했던 라이너가 점차 전쟁의 광기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부상병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조선의 아픔과 독일의 전쟁 광기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제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나치 독일과 얽혔지만 결국 같은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패망과 그 이후 찾아올 혼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들을 밝혀낼 테니까요. 1945년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베를린은 폐허가 되었고 거리는 시체와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서연과 민지를 포함한 모든 나치 신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남편 한스는 전쟁 막바지에 자결했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겨진 채 폐허가 된 베를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감싸주었던 남편의 그림자가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지 역시 남편 라이너가 전투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길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가족도 고향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은 나치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치 신부들은 그 대상이 되었고 조사를 받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 비비재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치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서연이나 민지처럼 단지 사랑 때문에 혹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치와 엮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적국의 신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연합군 점령 지역을 떠돌며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지 또한 고향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일군 장교의 아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돌아갔을 때 과연 자신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조선 역시 해방 후 혼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동포였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우고 과거를 묻으려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서울의 한 대학에서 고대사 전공 박사과정에 있던 동현이 이들의 존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동현은 일제강점기 해외 유학생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던 중 독일에 머물렀던 조선인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된 낡은 외교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김서연과 이민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서연이 한스 슈미트라는 독일 외교관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민지가 라이너라는 독일군 장교와 혼인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흥미를 넘어선 집념으로 그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기록 보관소를 수소문했고 수많은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이 잊혀진 여성들의 운명이 그저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들은 단순한 개인의 삶을 넘어 전쟁과 이데올로기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동현은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동현은 마침내 한 노인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독일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 서연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은 전쟁 직후 난민 캠프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나치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이 조선에 알려질 경우 자신과 가족이 겪을 고통을 두려워했습니다. 해당된 조국에서 나치 신부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민지에 대한 흔적은 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전쟁 후 유럽의 혼란 속에서 완전히 증발한 듯 했습니다. 동현은 민지가 조선으로 돌아오려 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민지가 귀국을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이라는 격변 속에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나치 장교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해방된 조국에서 그녀를 더욱 위험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열망이 들끓던 심해에 그녀의 선택은 용서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현은 마침내 서연의 마지막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후 수년간 독일의 난민촌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을 후회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동현은 그녀가 결국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지웠던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운명은 어떻게 뒤틀릴 수 있는가? 그리고 역사는 왜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침묵 속에 가두는가? 이러한 여성들은 과연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인 가담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들은 단순한 나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이중의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사랑을 찾아 나섰던 평범한 조선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동현은 이들의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불편하고 아픈 역사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920년대의 경성에서부터 1940년대의 베를린 폐허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은 시대의 폭력과 불의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인간 존재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나치 신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고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전쟁의 또 다른 숨겨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전쟁은 단순히 총과 대포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정체성을 빼앗고 역사의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통력이기도 합니다. 이 잊혀진 나치 신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거대한 이념과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 진실이 얼마나 쉽게 묻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잊혀진 운명을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삶도 이념의 희생양이 되거나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전쟁의 비극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그 어둡고 잔인했던 순간들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잊혀진 신부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인류의 아픈 유산입니다.